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지난번에도 우리 법 전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때도 이게 상당히 간단하지만 의외로 이것이 책을 뜻하고 이것이 책상 혹은 사람의 두 손을 뜻해서 이렇게 책을 떠받들고 있는 혹은 책상 위에 혹은 실ong 그 서가 저 높은 곳에 그렇죠? 모셔두는 책이다 라는 설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는데 이번 것도 아마 이 참 진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적이 없는 분이라면 꽤나 의외의 글자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진짜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보시죠. 자, 이 글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준4급에 배정되어 있는 참 진짜입니다. 총 10획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주에도 우리나라 소주에도 들어가는 자주 보는 한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나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뭐 비수비, 눈목, 수물, 은자, 여덟, 팔자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총 10획 어떻게 쓸까요? 비수비는 뭐 2획으로 쓰면 되겠죠?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아홉, 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총 10획입니다. 자, 이 글자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자, 슬라이드쇼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자, 참 진짜를 설문해자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갸웃하게 됩니다. 신선이 모습을 바꿔 하늘로 오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를 바꾸어서 하늘로 등천, 하늘로 오르는 모양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비수 비자, 눈 목자, 그렇죠? 이게 수물 은자였죠? 의 뜻을 따른다. 소리는 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이 은과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덟 팔자는 누군가를 싣고 가는 도구 혹은 곳이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구름을 말하는 것인지 어쨌든 신선이 모습을 형태를 바꿔서 변신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래요. 그게 왜 참이란 뜻이 되었을까요? 진실하다, 뭐죠? 정성스럽다 이런 뜻이 되었을까요? 허신이 이 설문해자를 만들었다면 해도 그렇죠? 가장 오래된 글자가 대전 정도 있었죠. 우리 주문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갑골문과 금문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 설문해자에 보면 갑골문과 금문을 발견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유추해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혹은 그때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설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죠. 갑골문과 금문이 없을 때니까 보지 못했을 때니까 이런 설명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당시의 생활상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도 이 설문해자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설명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긴 것 같진 않은데 뭐 눈과 비수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다행히 금문과 갑골문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아쉽게도 갑골문은 제가 찾지 못했고요. 금문은 이런 것을 찾았습니다. 자, 제사용 소치 이렇게 있어요. 제사용이 아니라 무슨 고양이 귀처럼도 생겼는데 이건 실제로 그런 솥정자의 귀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리는 셋인데 여기는 둘밖에 안 나와 있네요.
제사용 솥 안에 음식을 이거는 수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수 비자가 네, 수저, 숟가락 시자 있죠? 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수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자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예, 맛을 보는 겁니다. 이 안에 보통 고깃국을 끓이겠는데 예, 큰 솥 정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에 이제 제사를 위해서 희생양, 희생되는 이제 그 제물, 그 뭐 돼지든 소든 양이든 뭐 닭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끓이는데 그 안에 맛이 잘 들었는지를 이렇게 한 입 네, 먹어보는 거죠. 마셔보는 거죠. 혹은 음식을 예, 이렇게 떠서 아니면 부어서 아니면 담아서 다시 그 그릇에 담고 옮겨 담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네. 뭔가 몸가짐도 삼가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신께 지금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맛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신성스럽다, 신성하다의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 지금의 이 알 수 없는 모양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솥을 이렇게 구현했다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솥일 수도 있어요. 아래는 이건 받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여기는 이제 수저가 된 것인데 허시는 이것이 네, 큰 솥에서 온 글자임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뭐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해석을 네, 붙인 것으로 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급에 배정되어 있는 네, 이 솥정자 네, 2급 배정되어 있는 것 중에 350자 정도가 보통 인명이나 지명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한국 어문에서는 한 350자 정도를 추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지만 한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의외로. 자, 솥정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까 잠깐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고양이의 귀 모양을 닮은 네, 그런 그림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갑골문이 그렇네요. 고양이 귀처럼 생긴 이런 솥을 네, 그려 놓았습니다. 발은 안타깝게도 3개인지 4개인지 2개인지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런 솥을 뜻하는 갑골문이 나왔고요. 금문을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네, 이렇게 다리가 셋인 네, 이 금문 네, 문자를 하나 골라서 왔습니다. 일부러.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솥 귀가 보이고 여기는 무늬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 전체 보시면 많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위에는 눈 목자나 처럼 보이고 아래에는 이렇게 그죠? 이 솥을 받치는 네, 이런 다리가 보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귀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전에서 아주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신이 이 글자를 보고도 네, 솥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네, 참 진짜에 설마 솥 정자가 들어갔으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문해자에 있는 모든 내용을 경전처럼 떠받들거나 아니면 그게 더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죠. 자, 솥 정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이 3개 있고 그다음에 주로 제사에 쓰이는 고깃국을 끓이는 것. 지난번에 갱이라고 해서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좀 진하게 끓인 그런 죽 같은 탕을 갱이라고 말씀드렸죠. 연양갱 할 때. 어쨌든 네, 거기에 이제 3발이 있고 이 아래쪽은 당연히 불이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사이에 들어가서 얘를 이제 팔팔 끓일 수 있겠죠. 혹은 다른 곳에 끓인 것을 여기에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는 국자를 떠서 여기에다가 담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산발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안정성도 있지만 이 사이에 불을 넣어서 여기서 끓일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형벌 중에는 이 안에 사람을 넣고
끓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솥격자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산발이처럼 생겨서 가정용으로 쓰인 그런 어떤 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사용으로 쓰인 산발이 솥이다. 하지만 매우 크고 무겁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솥격자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류정이라고 하는데 보면 상해 박물관에서 사진 촬영된 것 같고요.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상나라, 우리가 보통 은나라라고 얘기하죠. 은대의 말기,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음은 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키백과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긴 것을 참 재밌게도 이렇게 상용화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면 이렇게 무슨 그 고양 귀처럼 생긴 부분이 바로 이 두 개의 귀를 뜻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국자나 수저 같은 것을 넣어서 맛을 보거나 아니면 국물을 뜨는 행위 뭐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신중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당시에는 신이 그 호응을 했겠죠. 참 진짜의 이 비수비자가 바로 이 국자 같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그 근문을 가져와 보자면 참 진짜는 이렇게 부메랑처럼 생긴 것이 이 비수비자예요. 국자를 이렇게 위에서 푸거나 아니면 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 있는 귀는 여기 있는 귀. 다리는 이렇게 한쪽은 안 보이게 생겼지만 하나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옆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이것도 귀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솥정자의 근문 중에는 이렇게 얘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는 솥과 숟가락에서 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된 마음 혹은 신중함까지 뜻하는데 잘 보시면 이 신중함의 신자도 옆에 참 진짜가 들어 있습니다. 써볼까요? 이렇게 마음 신자 쓰고 참 진짜를 쓰면 이건 진실한 마음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이 국의 갱의 이 맛을 보는 그 어떤 진실한 마음, 참된 마음, 혹은 이거를 이런 의식을 거행할 때 본인의 어떤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신중해지죠. 이런 걸 할 때 경거망동하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자, 진실로 마음을 갖는 이 신자도 여기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갈신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자, 그래서 참 진짜가 솥정자에서 왔다. 여러분 혹시 그 타이완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 있는 이 식당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중국어로는 띵타이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보통 샤오롱바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소롱포죠. 소룡포 아니고 소롱포. 그렇죠? 상당히 맛있습니다. 안에 육즙도 살아있고 좀 비싼 게 흠이긴 하지만 현지에 가시면 우리나라보다는 기타 국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타이완 본점도 있고 중국과 일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서울에는 3군데 그 다음에 김포와 경기까지 수원까지 합치면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겼죠? 크게 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붓글씨로 써서 예전부터 쓰던 상호명이라고 알고 있고요. 딩타이펑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 딩이라는 한자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도 딘타이폰 이렇게 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딘타이펑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 또 좀 배가 고파져 오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출 구자를 왜 가져왔느냐? 근문과 소전을 보실까요? 근문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글자가 조개가 아니라 이게 바로 그렇죠? 눈 목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솥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전으로 가면서
눈 목자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두 손으로 받들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법 전자 할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탁자일 수도 있는데 책이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받드는 부분이 꼭 반드시 꼭 이렇게만 뚫려 있어야 되는 법은 없죠. 그래서 받드는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드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했죠. 이 부분도 두 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출 구도 사실은 첫 정자가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출 구자가 또 나올 때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솥을 두 손으로 받드는 것 뭔가 제사를 지내려면 마음도 그 다음에 물질도 또 제사 음식도 갖춰져 있어야겠죠. 상황이 다. 그래서 가출 구자가 되어 있고 여기 사람 인을 넣어서 가출 구와 비슷하게 쓰기도 합니다. 모두의 뜻으로. 고들 정자에도 의외로 이 솥 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발음도 마침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여기에는 없지만 점복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되나 똑같죠. 그래서 이 솥정으로는 국을 끓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점을 치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뭐 복을 빈다던가 점을 칠 때도 썼겠죠? 그래서 그 위에 점복자가 들어가 있다. 물론 점복자는 그 갑골문에 특히 이 열을 가해서 이 거북의 뒷껍질, 배껍질들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지 않습니까? 그 모양을 본땄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 조개 패자가 아니라 바로 솥정자였다라는 사실을 갑골문과 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글자는 인원원자입니다. 인원원자도 솥이 들어가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갑골문을 보시면 조금은 각이 지어 있고 그렇죠? 금문을 보시면 조금 더 원형이 되어 있고 오히려 소전에는 다시 넓적하게 사각형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는 갑골문에서 아까 그 정솥 있죠? 솥이 이렇게 산발하게 있으면 그 위에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 입구가 둥글다는 걸 나타냅니다. 인원원. 근데 왜 이게 둥글 원자가 됐느냐? 그렇죠? 원래는 둥글다의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애운담을 넣어서 이 글자를 만들다 해서 이게 이제 그 둥글다의 뜻이 돼버린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인원 원자에도 둥글다의 뜻이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솥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소전에 와서 이렇게 조개 패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솥 정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군요. 자, 참 진짜도 그래서 눈 목자나 조개 패자처럼 보이지만 솥 정자가 들어가고 비수비자가 들어간 그런 글자라는 사실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진짜에 대한 동자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자도 있고 그러면 이게 약간 손처럼 보이시죠? 이제는 이게 이제 소처럼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중국 간체자, 일본 신자체 좀 다르긴 하지만 고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정말로 솥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안에 뭔가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다리는 안 보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이 부분만 다르네요. 이게 하나, 둘 끝나야 되는데 셋, 그 다음에 이렇게 넷으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두 획인지 세 획인지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두 손으로 받들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진짜. 제사를 드릴 때 그렇죠? 국에 국자를 넣고 맛을 볼 때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경건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참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쩐이라고 얘기하고 조금은 다르게 생겼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바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씁니다. 자, 타이완에서는 홍콩 마커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가끔 타이완에서조차 이것을 쓰는 경우를 저는 아주 자주 봤습니다. 이게 훨씬 더 쓰기가 쉬운 것 같죠? 예. 저도 아까 이 글씨를 썼지만 이 비수비자 쓰기도 어렵고요. 특히 가장 이걸 쓰기가 저는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부분. 네. 중국 사람도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뭐 진짜야 아니야. 뭐 진짜 맛있다라고 할 때 쩐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이라는 말도 참 진짜의 뜻이죠. 자, 일본어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 글자 신자체는 네, 여기서 이걸 떼서 씁니다. 하나, 둘, 셋 끝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을 두고 이렇게 네, 발음은 여기 안 나왔네요. 네, 신입니다. 일본에는 신자체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의 정자체를 구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자. 네. 그 다음에 후는 마코토 이렇게 얘기해서 진, 쩐, 신 해서 발음이 삼국이 다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진짜가 들어간 단어 설명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다. 지자가 좀 어렵죠. 그 다음 진짜. 진짜만 있겠습니까? 가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 번째 진공. 영어의 그 vacuum에 해당합니다. 진공 청소기 할 때요. 진수. 뭐 정수다, 진수다. 뭐 얘기하죠. 민족 문화의 뭐 진수. 뭐 진수를 보여주었다. 사진할 때도 이 진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천진난만, 천진무구할 때도 이 진짜가 들어가죠. 첫 번째 단어는 네, 진지입니다. 진지하다의 어근이다. 진지하다를 찾아보면 마음 쓰는 태도나 행동 따위가 참되고 착실하다라고 되어 있고 유열은 독지하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독지가는 들어봤어도 네, 독지하다는 것도 있고 독지가는 또 다른 한자를 쓰지만요. 성실하다, 착실하다 모두 다 한자네요. 네. 참고로 이 글자는 1급에 배정되어 있는 잡을 지자입니다. 이것과 비슷하네요. 이건 잡을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거기에 손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진지하다. 잡을 지자에도 사실은 뭐 진지하고 성실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네, 둘 다 비슷한 뜻이라고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글자는 예, 진짜입니다. 진짜. 네. 진짜 할 때 이 진이 참 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뭐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뭐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본뜨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참으로 실지로 할 때 실지가 네, 사투리도 되겠지만 방언도 되겠지만 여기에 네, 열매 실자에 땅 지자로 해서 오히려 한자어였다는 사실도 그래서 알 수 있죠. 정말 발을 정자입니다. 정말로 진짜 구어에서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무슨 짜로 들어간 것이 꽤 많습니다. 보면 일부 명사의 어근에 붙어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물이나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이거였습니다. 가짜, 진짜의 반대말이죠. 공짜, 괴짜 다 한자가 들어가요. 초짜, 생짜, 대짜, 중짜, 소짜. 식당에서 많이 쓰죠. 주문할 때. 타짜. 제가 보기엔 이건 아무래도 칠타인 것 같은데 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는 안 나와 있어요. 민자. 민폐라고도 합니다. 방자 요기할 때. 퇴자라고 할 때는 또 네, 글자 자자를 또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을 인자 뭐 3번이면 뭐 살인을 면한다 할 때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정말 글자 자에서 온 것인지는 네, 알 수 없습니다. 세모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짜로 끝나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더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진공, 물리학 용어로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고 실제로는 극히 저하의 상태를 이른다. 우주 공간은 진공도는 높으나 미량의 성간 물질이 존재한다. 우주 공간은 무조건 100% 진공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진공도가 매우 높겠죠. 그런데 미량의 성간 물질, 네. 별과 별 사이의 물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공, 이런 vacuum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스펠링이 좀 까다롭죠?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U가 2개 있는 거 vacuum cleaner이라고 하면
이거는 진공청소기 있죠. 안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훨씬 빨아들이기에 힘을 주는 그런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진수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렇죠? 이 숫자는 뼈골 숫자입니다. 자, 상당히 어렵게 생겼죠. 뼈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진수와 비슷한 말은 본질, 중심, 핵심 등이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사진의 한자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글자가 훨씬 더 친숙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토라고 얘기하는 사진입니다.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그렇죠? 이 빛을 느끼면 뭔가 반응하는 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 예전의 사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체를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 사실은 2번 뜻이 원래 뜻이었겠죠. 또는 그렇게 그려낸 형상이다. 원래는 그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특히 이 사진이란 말을 photograph,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진기 할 때 사진으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도 사진이라고 하면 그림보다는 실제로 필름 위에, 요즘에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모니터 위에 있는 사진을 떠올릴 것입니다만, 원래는 진짜처럼 묘사하다, 옮기다의 뜻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비슷한 말로는 사실, 사진화, 영상인데 이 사실은 그 영어의 팩트 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이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린 것 같다의 뜻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진은 진짜처럼 그려내다, 베끼다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진, 볼까요?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자연 그대로, 그죠? 태생적 그대로 깨끗하고 순진하다, 그죠? 진짜다. 어딘 가식적인 게 없다. 그래 천진이죠. 보통 아이들이 천진한 미소를 짓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 용어도 있네요. 불생불멸의 참된 마음.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진하다 할 때는, 천진은 순진하다 할 때는 1번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꾸밈이나 거짓이 없기 때문에 진짜가 쓴 거죠. 그렇죠? 자연 그대로 진짜, 천진. 그렇죠? 그래서 순진이란 말도 유의어로 돼 있고, 천진난만, 이 난만이라는 거는 뭔가 밝게 빛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선명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내 안색이나 아니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난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천진무구라는 거는 또 강조를 해서 천진하고 순진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때 구자거든요. 때가 또 없어요.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진무구라고 해도 천진과 가장 또 어울리는 그런 연상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렇게 돼서 천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가 포함된 단어, 진지, 진짜, 진공, 진수, 그 다음에 사진, 천진까지 이렇게 6글자를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래서 금일한자 132번째 시간에는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지만 위에는 국자나 숟가락, 아래쪽은 큰 솥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를 포함해서요, 이번 글자가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실하다, 참되다지만 원래의 뜻도 그 공경하는 어떤 마음에서 그저 국을 뜨는, 아니면 국을 퍼가는 그런 의식에서 뭔가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 그렇죠? 아니면 신중하다 할 때 신중한 마음까지 포함을 한다는 사실을 갑골문과 근문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일한자 132번째 참 진짜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자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글자가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